새해 첫날부터 주식 공부하신다고 제 채널 보시는 여러분, 이 영상 보시는 여러분이 승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뱅커형입니다. 새해 첫날입니다. 오늘은 ETF 공부 좀 해보겠습니다. ETF 중에서도 메타버스 ETF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 지난 2021년, 이제 작년이 되었죠. 10월 13일 날 메타버스 ETF 4개가 상장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투자할 만한 ETF는 무엇인가? 그리고 ETF 4개가 동시에 상장됨으로써 업계 1, 2, 3위 자산운용사가 ETF를 상장했고, 그리고 NH아몬드도 전체 7위권에는 드는 운용사인데, 이렇게 대형 운용사들이 ETF를 상장하니까 벌어지는 일들,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들, 그리고 항공우주, UAM, 이러한 ETF들이 만약에 한국에 상장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이렇게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TF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ETF는 Exchange Traded Fund의 약자입니다. 상장 지수 펀드죠. 펀드는 상장이 안 돼 있어서 가입을 하려면 국내 펀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이 끝나고 얼마에 사줬는지 가격이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ETF는 어떻습니까? 그냥 가격이 그냥 나와요. 시장에 그냥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이 ETF의 가격은 6,830원입니다. 6,830원 사자, 6,835원 팔자였고, K스타 메타버스 ETF 거래량이 상당하죠. 140만 주가 거래되는데, 요런 거는 뭐 굉장히 붙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13,355원이 펀드의 가격인데, 이 펀드의 가격을 상장지수 펀드가 아니면 몰라. 그래서 장이 끝나고 나서 얼마에 사졌습니다. 환매하면은 장이 끝나고 나서 얼마에 팔아졌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ETF는 즉시 주식을 사고 팔듯이 즉시 HTS에서 사고 팔 수 있고, 이렇게 이 펀드가 뭐를 들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여줘요. ETF 구성 종목, 펄어비스, 하이브, 위메이드, LG이노텍, 컴투스홀딩스, 이런 거 들고 있구나. 원CU가 들고 있는 종목이 이렇게 된다. 펄어비스는 446주 들고 있고, 하이브는 150주 들고 있고, 위메이드는 283주 들고 있구나. 만약에 돈이 더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 요만큼 다시 산다. 똑같이 산다. 그렇구나. 이해가 되셨습니까? 물론 메타버스 ETF 코덱스 K 메타버스 액티브는 요거는 액티브 ETF라 그대로 안 삽니다. 현재 아마 요대로는 살 거예요. 요대로는 살 거예요. 요 구성 종목대로는. 근데 매니저의 주관이 조금 들어갑니다. 그거 이따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다시 파워포인트로 돌아가서 ETF 시장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2002년에 시작이 되었는데, 상장지수 펀드라는 제도를 2002년에 우리나라에서 도입을 했는데, 당시에 3,444억이던 ETF 시장이 현재 69조 6천억, 순자산 200배가 넘게 성장했고, 일평균 거래대금이 327억에서 2조 7,679억이나 된다. 거래대금 90배, 순자산 200배나 성장을 했다.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보통 주식하시는 분들은 ETF를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 ETF 잘 안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잘 고르면 ETF 수익률이 상당합니다. 자, 올 한 해 동안 수익률 상위권 1등부터 10등까지를 추려봤습니다. 이 중에 ETF는 몇 개가 있을까요? 6개가 ETF입니다. 자, 한국투자 킨덱스, 블룸버그, VN30 선물 레버리지 인덱스 상장지수 펀드인데 너무 길어서 좀 삭제가 되었죠. 그리고 미래에셋 타이거 미디어 컨텐츠 상장지수, KB스타 게임테마 상장지수, 미래에셋 타이거 K 게임 상장지수, KB스타 S&P 원유 생산기업 상장지수 등, 여기 펀드 이름에 상장지수라고 들어가 있으면 그게 ETF입니다. 10개 중에 무려 6개가 ETF고, 수익률도 굉장히 좋습니다. 10등한 ETF가
61.87%예요. 아까 코스피가 3.6% 올랐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게임 테마 상장 지수 무려 66.47%. 이게 1년 수익률이고, 그럼 3개월 수익률은 어떠냐? 자, 타이거 게임 상장 지수. 이것도 ETF죠? 47.81%. 3개월 수익률 1등부터 10등까지인데 이 중에 무려 7개가 ETF입니다. 자, ETF 매매할 만한 욕구가 생기십니까? 지금 여기에 메타버스 ETF도 들어갈 수 있는데 제가 수익률을 3개월 단위로 끊어놨기 때문에 여기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타버스 ETF가 10월 13일 날 상장이 되었습니다. 메타버스 ETF도 수익률이 어땠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테이블이 상장된 4개의 메타버스 ETF입니다. 삼성, 미래, KB자산, 그리고 NH아문디. 자, 삼성은 무조건 코덱스가 붙습니다. 삼성 자산운용의 ETF는 코덱스가 붙고요. 미래에셋은 타이거가 붙습니다. 타이거. 그리고 KB는 아이셀렉트가 붙습니다. KB는 ETF 이름에 코덱스 들어가 있다. 아, 삼성 자산운용이구나. ETF 이름에 미래에셋 들어가 있다. 아, 타이거 들어가 있다. 아, 미래에셋 자산운용이구나. KB스타에 ETF 이름에 아이셀렉트 들어가 있다. 아, 그거 KB 자산운용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NH아문디는 하나로라는 이름을 씁니다. 하나로. 이 메타버스 ETF 4종이 모두 같은 날 상장됐는데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점이 다르냐? 삼성 코덱스는 액티브 ETF입니다. 나머지 3개는 패시브 ETF입니다. 액티브 ETF는 뭐냐? 추적하는 지수가 있는데 그 지수대로 안 해도 된다. 삼성 코덱스 ETF가 설정 이후로 가장 많은 자금이 유입됐고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4,995억 원입니다. 4,995억 원. 그리고 수익률이 31.83%로 1위. 대신 보수가 조금 높습니다. 0.5%. 0.5%는 매년 나가는 보수라고 보면 됩니다. 아, 그러면은 100만 원 투자하면은 5만 원도 아니고 5천 원 나간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추가해야 되는 게 있죠. 매수할 때 들어가는 수수료, 매도할 때 들어가는 수수료. 그건 증권사한테 내는 거죠. 근데 매도할 때 0.25% 증권거래세를 내는데 그것도 ETF는 면제입니다. 국내 상장돼 있고 국내 주식으로 이루어진 ETF들에 대해서는 면제입니다. 국내 주식 ETF는. 그러면 사실상 0.1%라고 가정을 했을 때 0.7%가 되는 거죠. 연간 한 번 회전을 한다고 하면. 자, 그리고 미래에셋 타이거 ETF는 29.43%, 시가총액 4,152억 원. 수익률 차이는 한 2%, 2.5% 정도 나고 시가총액은 약 한 20% 정도 차이가 납니다. 추적 지수가 다르죠. FN 가이드라는 업체에서 만든 K스타 메타버스를 추적하는 게 코덱스 ETF고, 똑같은 FN 가이드지만 메타버스 테마 지수를 추적하는 게 타이거 미래에셋 ETF입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이거 정말 비슷비슷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다 약간씩 다릅니다. 이 운용사에서 이런 지수를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해서 FN 가이드에서 만든 게 요 지수, 그리고 요 지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KB 자산운용권은 일단 시가총액부터 조금 떨어집니다. 2,560억이고 상장 이후 수익률도 20.58%입니다. 조금 낮죠. 그리고 마지막 NH아문디의 ETF가 상장 이후 수익률이 20.29%, 시가총액이 111억밖에 안 됩니다. 여기는 사실상 이 정도면은 어떻게 똑같은 메타버스 테마를 한 ETF 같은 날 상장이 있는데 얘만 돈이 어떻게 코덱스에 48분의 1밖에 안 들어왔냐. 역시 수익률도 가장 낮다. 그리고 편입하고 있는 종목도 가장 많다. 편입하고 있는 종목이 가장 많은데도 불구하고 탑10 집중도는 편입하고 있는 종목 10개가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인데
그게 83.26%로 미래 메타버스 ETF에 거의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높다. 반면에 코덱스 ETF는 어떻습니까? 상위 10개 종목의 집중도가 61.04%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이 4개의 ETF가 특정 종목을 굉장히 많이 편입하고 있는데 LG 이노텍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미래, KB, NH 아몬디는 LG 이노텍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단일 종목으로 10% 이상을 채워놨고요. LG 이노텍 비중이 가장 낮은 ETF가 삼성 코덱스인데 약 7.51%입니다. 자,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4개 ETF 중에 하나는 액티브고 나머지 3개는 패시브다. 액티브 ETF는 삼성 코덱스 ETF인데 여기는 매니저 주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매니저 판단에 따라서 자금 집행이나 투자 종목당 비율을 어느 정도 변경을 할 수 있다. 수익률은 4개 ETF가 모두 같은 날 상장했지만 수익률은 각각 다른데 삼성 ETF가 가장 높고 NH 아몬디가 가장 낮다. 그림으로 표시하면 자, 이렇습니다. 하얀색 짙은 라인이 삼성 코덱스 ETF고 파란색 라인이 미래에셋 ETF입니다. 초반에는 삼성이 계속 앞서다가 중반에 약 한 12월 초부터는 미래랑 삼성이랑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미래가 조금 더 높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요 빨간색이 KB스타, 요 보라색이 NH 아몬디, 하얀색이 지금 가장 높고 파란색 미래에셋이 한 2.5% 차이로 낮고 NH 아몬디랑 KB스타는 20% 정도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설정 이후로. 설정일은 10월 13일이니까 약 2달 반 정도 만에 30%, 20% 정도의 수익률을 내고 있다. 여기 지나가는 요 옐로우 라인은 뭐죠? 요 노란색 라인은 코스피입니다. 10월 13일부터 12월 30일까지 약 1.12% 올랐는데 이 ETF들은 수익률이 20%에서 30% 정도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특정 종목을 가장 공통적으로 많이 편입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종목 수익률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습니다. 자, 이 노란색이 그 특정 종목 LG 이노텍입니다. 10월 13일부터 12월 30일까지 LG 이노텍이 91% 올랐습니다. 따블이 났다는 얘기죠. 네, 이러면 좀 주식 공부하다가 약간의 허무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 내가 뭐하러 게임 준비하고 게임 공부하고 라인업 공부하고 밸류에이션 보고 뭐 그러나 그냥 ETF가 많이 살 거 그거 사두면 되는 거 아닌가. 이 ETF 4개가 설정된 금액만 해도 1조가 설정이 돼 있잖아요. 그 중에서 LG 이노텍 편입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자, 지금 보시면 삼성 ETF에서 추적하는 지수도 LG 이노텍이 가장 비중이 높습니다. 6.05% 편입 비중이 가장 높고요. 이 지수는 상위 10개의 집중도가 45.11%인데 실제로 삼성 메타버스 ETF는 상위 10개 종목의 약 한 61%, 61.04%의 집중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매니저가 보기에 올라갈 거 위주로 조금 압축을 해서 거기에 돈을 더 넣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LG 이노텍이 지수에서는 7.51%가 안 되는데, 그죠? 이 추적하는 인덱스에서는 6.05%인데, 실제로는 LG 이노텍 비중을 7.51%까지 더 높여놨어요. 물론 펄어비스, 하이브, 위메이드 같이 극단적으로 더 높여놓은 종목들도 있는데, 일단 LG 이노텍을 추적 지수보다 더 높여놨다. 그 말은 뭐냐? 이 펀드 매니저는, 삼성 ETF를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는 이 종목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자, 그리고 컴투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ETF가 추적하는 지수의 컴투스 비중은 3.42%인데 실제로는 컴투스 비중이 5.8%까지. 그 말은 지수 대비 무려 69%를 더 실어놨다는 겁니다. LG 이노텍 비중은 6.05%인데 실제 비중은 약 7.51%니까 지수보다 약 24%를 더 실어놨다. 자, 삼성 ETF에서 LG 이노텍 비중이 4위고 7.51%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떠냐? 미래는 자, 여기입니다.
LG이노텍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11.98%. 그리고 이거는 패시브 ETF예요. 11.98% 거의 맞춰서 갑니다. 그냥 무조건 그냥 맞춰서 가는 겁니다. NH 아문디, K 메타버스 ETF, LG이노텍 11.2%. 역시 LG이노텍이 편입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KB스타의 메타버스 ETF, LG이노텍 비중이 11.03%. 자, 4개의 메타버스 ETF가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3개가 LG이노텍이 가장 높고, 심지어 삼성 ETF에서도 LG이노텍 비중이 4등이다. 그 결과 제가 지난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요 부근에서 요 10월 말에서 11월 사이에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메타버스 ETF로 1000억 단위에 있던 게 급격하게 2000억, 3000억 갔던 구간이 요 구간이거든요. ETF로 자금이 계속 유입되니까 ETF 계속 사는 거죠. 그냥 계속 사는 겁니다. 돈 들어오면 그냥 무조건 사는 거예요. 그때가 요때입니다. 그때가 요때. 물론 LG이노텍이 싸기도 하고 뭐 실적 전망도 밝고, 애플이 뭐 AR 글래스다, 가상현실을 체험할 수 있게 하는 뭐 AR 글래스다, 이런 거를 만들 때 LG이노텍이 그 TOF 뭐 3D TOF 기술이 들어간 3D 센서를 납품할 거다, 뭐 이러한 얘기들은 올 초부터 있었는데, 올 초가 아니죠. 2021년 초부터 있었는데 왜 이렇게 올라갔냐? 왜 지금 이렇게 올라갔냐? 왜 2달 반 만에 주가가 더블이 났냐? 그거 설명하기가 솔직히 쉽진 않은데, 저는 이 ETF가 올린 부분이 한 절반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지금 글씨가 조금 작은데, 요거는 그 금융투자협회 가면은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자산운용사가 몇 개나 있을까요? 자산운용사가 무려 340개나 있습니다. 자산운용사가. 그 중에 탑 1, 2, 3가 어디냐? 자, 운용 규모로 보면 삼성 자산운용 1등, 미래 2등, KB 3등, 한화 4등, 이렇게 됩니다. 주식 운용 규모로만 본다면 삼성 1등, 미래 2등, KB 3등,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한국투자신탁운용이 4등, 그리고 NH 아문디가 5등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 하면, 이 탑3 또는 탑5 되는 운용사 중에 특정 테마 ETF를 출시한다고 하면, 그때는 ETF PDF가 어떻게 될 건지 굉장히 유심히 봐야 됩니다. 지금 이거 따라 사라는 거냐? 그게 아니죠. 앞으로 나올 때 잘 보자는 얘기입니다. 메타버스 ETF를 만약에 산다면, 저 같으면 삼성이랑 미래 거를 적당히 좀 나눠서 분산해서 살 것 같아요. 일단 삼성은 액티브 ETF임에도 불구하고 총 보수가 0.5%로 다른 거에 비해서 약 0.05%밖에 안 높습니다. 매니저가 열심히 일해서 종목 선정하고 하는데, 그 매니저가 열심히 일해서 종목 비중을 조금 더 액티브하게 조정하는데 그 노동의 대가를 0.05%만 더 받겠다 이겁니다. 나는 그 정도면 괜찮다. 여기 계속 오타가 있네요. 60.04. 그리고 탑 10 집중도도 훨씬 낮다. 다른 ETF 대비해서. 그 말은 무슨 얘기냐? 분산 투자가 잘 됐다는 얘기죠. 압축 투자를 하면은 상승장이나 이런 거 만났을 때 주가가 더 오르기, 펀드 수익률을 올리기도 편한데, 삼성은 탑 10 집중도도 더 낮은데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1등이에요. 그 말은 펀드 운영 잘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오른, 펀드에 편입된 종목 중에 가장 많이 오른 LG이노텍 비중이 가장 낮아요. 4개 ETF 중에. 그런데도 수익률이 1등입니다. 여기에 돈이 가장 많이 몰린 이유가 있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찾은 거를 터치하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요 세 가지 ETF는 삼성코덱스, 미래, 그리고 NH 아문디는 전부 다 지수 제공 기관이 FN 가이드예요. FN 가이드인데 얘만 틀려.
아이셀렉트 이거 찾아봤더니 NH증권에서 자체적으로 지수를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NH증권 인덱스 개발팀에서 스터디한 거를 올려놨는데 요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Methodology Book of iSelect 우주항공 UAM 지수. 이거 왜 만들어놨을까? 우주항공 UAM 지수를 요런 종목으로 구성하면 좋겠다.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FN 가이드에서 또는 뭐 아크가 만들든 누가 만들든지 간에 국내 투자하는 ETF, UAM ETF가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저는 여기서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구성 비율은 안 나와 있는데 일단은 종목은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FN 가이드에서 만들어도 이 중에 최소한 한 10개 이상은 겹칠 것 같고, 자, 만약에 UAM 항공우주 ETF가 상장이 돼서 내년에 설정이 돼서 상장이 된다고 하면은 시가총액 비중과 실제 시가총액 비중과 해당 지수의 종목별 편익 비중을 비교해보고 어느 정도 모멘텀 있고 비싸지 않은 거는 먼저 선침해 해볼 만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좀 눈에 들어온 게 NIG 넥스원인데 일단 ETF의 PDF가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겠죠. 새로 상장되는 ETF에 뭐가 들어가는지 좀 공부를 해서 먼저 선침해를 좀 한다면 2022년 수익률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첫날부터 주식 공부하신다고 제 채널 보시는 여러분, 이 영상 보시는 여러분이 승자입니다.